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국민의힘과 대표님의 인기가 높습니다. 실감하세요, 인기는? 실감하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인지도는 높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알아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그거 이상의 리액션이 많이 나오니까요. 사진 찍자, 그리고 무슨 뭐 사인해달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느낌 많고, 또 당원 가입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동네에서 당원 한 장 가입 받으려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먼저 본인들이 하시고 저한테 캡처 사진으로 메신저랑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어느 때보다 정치하기 편합니다. 예. 출입 기자로서 한 4, 5년 출입을 한 기자들도 항상 이 국민의힘 기사를 쓸 때는 뭐 항상 내홍, 갈등, 분열, 또 탈당 뭐 이런 것들 위주였다가 지금 최근에서야 뭐 승리, 분위기 좋다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우리 당에 이제 이 국민의힘이란 당에 10년 동안 몸 담으시면서, 물론 잠깐 이제 바른미래당을 계셨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좀 총평을 지난 10년을 해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사실 한나라당이 이제 쇠락기에 들었을 때 그걸 새누리당으로 바꾸는 일이 저희 첫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는데 저는 그때 새누리당이 적어도 10년 이상 갈 정당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이제 당이 무너지고 분당되고 다시 합당하는 과정까지 이제 거치게 됐는데, 그런 생각을 해요. 보수가 한 2010년 초반 때 이때에 이제 일신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지금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젊었던 새로운 인재들도 많았었고, 그 당시 통칭 뉴라이트라고 하던 분들 많았고, 근데 그분들이 이명박 정부의 실패와 함께 한 방에 다 이제 속된 말로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데 또 10년이 걸렸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영입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아마 그때부터 지금까지 관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젊은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다음에 또 누가 있어가지고 그 총선과 대선 지휘하는 지도부 및 이런 걸 다 경험해 봤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앞두고도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그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젊은 층 온라인 당원 가입도 늘어나고 국민의힘이 뭐 지지율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인기의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윤석열, 이재명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국회 원내 경험이 없고요. 저도 원내 경험이 없는데 왜 이런 영선이라고 소위 통칭되는 사람들이 주목받는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은 여의도 문법이 너무나도 국민들에게 이제 식상한 거죠. 예, 사실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면은 무슨 사안이 뜬다 하더라도 유불리 계산해서 적당히 애둘러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었다면은, 윤석열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과 싸웠고, 이재명 어쨌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행정의 영역에서 좀 뭐랄까요, 소탈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명쾌한 모습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 있는 거. 저도 지금까지 이슈를 가리지 않고 제가 발언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선거를, 그게 지방선거든 아니면 대선이든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트렌드를 읽어야죠. 더 이상 이제 완곡합법이나 아니면 여의도식 문법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어렵다. 그게 어쩌면 지금 우리 당의 다선 의원들이 원내 주자로서 대선에, 그 당내 주자로서 대선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이유일지도 몰라요. 예. 개 중에 조금 말을 자유롭게 한다는 홍준표 의원이 조금 더 인기가 높은 것도 그런 의미일 것이고요. 시원시원하게 말하신 분들이 오히려 전반적으로 그게 과거에 뭐 시원하다가 막말이 거의 동치인 것처럼 이제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슈를 따라갈 줄 안다는 것이죠. 트렌드를 읽을 줄 안다. 예. 저는 앞으로 그래서 대선 공약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박영선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을 보면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 우리로 따지면은 강남, 영남 그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메시지 내는 능력이라는 게 좀 돋보이지 않는 것처럼, 박영선 시장 후보가 나왔을 때 제가 오세훈 캠페인 상대하면서 생각보다 박영선 그 후보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네? 라는 걸 느꼈던 지점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가지고 키워드 열거하는 것들, 4차 산업의 AI니 무슨 뭐 무인 뭐니 이런 거 그냥 키워드 몇 개 열거하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게 더 이상 이제 그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사실 지금까지 뭐 4선 의원의 장관까지 하고 훌륭한 경력 갖고 계시지만은 우리로 치면 강남에 해당하는 구로에서 계속 선거를 치르셨거든요. 네. 사실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함이 발생할 수가 없고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무슨 전략 전술을 구사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이제 좀 정치하기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취임하신 지 보름 되셨는데 오늘 조간이라든가 그런 평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까지 그 정치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계속 이제 제 동네에서 고향에 도전하다 보니까 3번 떨어져가지고 떨어지셨죠. 사람들이 네가 선거를 뭘 알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 가서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제 선거 전략 전술에 토를 안 달아요, 이제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 대선도 그렇고요, 앞으로 경선 관리도 그렇고요. 그거는 좀 신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김종인 위원장과 그 당시에 이제 비대위 지도부에서 당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의미를 좀 다들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뭐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 인기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철수를 영입하고 어떻게 하면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을 후보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던 사람들은 지난 선거 결과를 보고 한 대 맞은 느낌이 들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는 당 밖에 있는 주자들도 안철수 대표의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우리 당 안에 있는 사람도 오세훈 시장의 성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를 없애고 대선 경선을 아까 소위 말했던 아름다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안철수와 반기문이라는 두 사례를 공부한다고 한다면은 지금보단 더 절박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저희 당에서도 보면 지금보다는 더 당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안 되고서는 흥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